입묵갑을 못했다. 발레에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뭔가 악재가 들어오는 분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일 있는 반면에 손해는 봐야 될 걸로 보여. 갑자기 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친가 외가 다 보여요. 상문이요.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 좀 차려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야. 나. 야,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신 차리셔야 돼. 왜? 막내치가 너무나 마지막에 집이 말아먹었어, 우리 아버지도. 진작 이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지개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게스트부터 남다르다. 클래식을 전공한 오늘의 출연자. 품격 있는 고민상담 토크쇼 정대영의 인생신호등. 오늘도 세 분의 만신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에서 21년 차 만신 태화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보월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이동에서 온 천왕신궁 다혜선녀입니다. 네, 오늘 인생신호등 게스트는 발레리노 정민찬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 준비되셨나요? 예. 네. 일단은 우리 정민찬 씨를 보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 자체가 입묵갑을 못했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 입묵값이 뭐냐면은 사람이 잘나고 미남이고 추녀고 추남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은 뛰어나나 그 결과물이 항상 미흡했고 한 끗 차이로 미흡했고 만족감이 항상 떨어졌던 거예요. 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온 세월이란 말이에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내 기대치라든지 내가 바라는 결과물에 미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항상 목마른 거야. 응? 거기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주인공이 됐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항상 주인공이 돼.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곳에서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맞나 아닌가? 라는 고민이라든지 네. 갈등도 되게 많이 하고 살았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좋아서 하고는 있지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행복하지만 그 결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고 내가 만인들 앞에서 쓰면서 이런 걸 즐기고 좋다 보니까 하지만 이 계통에서 또 다른 뭔가를 창출해야 되고 또 다른 걸 생각해 봐야 되진 않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옛말에요. 재주 많은 놈이 밥 빌어 먹고 산다 그랬어. 그게 뭐냐면 한 우물만 파게 되면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거고 때가 있고 시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즘에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성공을 한다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의 한 우물만 파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재작년 3년 전부터 굉장히 변화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큰 변동을 해야 되고 직업적인 변동 또 내 생각에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몸소 실천을 해야 되고 시작을 하는 거. 뭔가 보여지진 않지만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들어왔단 말이지. 근데 그 시작의 결과물이 결실이 어느 정도 보인다고는 하나 또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확 뜨지를 못하고 뭔가 탁 되지는 못하고 살짝 맛만 보다가 지금 또 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우리 정민찬 씨가 느끼기에는 뭔가가 인기가 꺼진다. 내가 하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꺼져가는 느낌. 네. 그러면 안 그래서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물론 노래가 좋아서 노래도 하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발레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는 정민찬 씨가 노래는 그냥 예를 들면 부업으로 생각하시고 주업은 발레라고 생각하시고 발레에 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발레가 주고 노래가 부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지도자 역할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파고드셔서 공부를 조금 노래 쪽도 좋지만 공부 쪽으로 내가 학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하셔서 지도자의 방향으로 가시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10년 뒤가 되든 5년
5년 뒤부터는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드러나실 거예요. 예. 아, 진짜 근데 제가 열심히는 했거든요. 근데 항상 주인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좌절도 했던 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민찬 씨를 봤을 때 어쨌든 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3년 시력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수 이런 게 들어오긴 했지만 변화수 가운데 있어서도 뭐냐면 작년 올해를 봤을 때 내 어떠한 이런 관제수라든가 법원에 갈 일이 생긴다든가 뭔가 내가 소송을 걸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일이 좋은 일 가운데 있어서도 자꾸 내가 뭔가 악재가 들어오는 기운이 네, 굉장히 네. 많거든요. 좋은 일 있는 반면에 악재가 들어온다든가 이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네, 맞아요. 이게 반복이 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쨌든 노래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춤을 추면서 그 발레라고 했죠. 발레를 하면서도 내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 끼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대. 그래서 그 끼로 인해서 어쨌든 노래도 하면서도 내가 TV에 얼굴을 비쳤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내 집안 가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제나 소송권 뭐 이런 게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밖에 활동도 하면서 안에서도 굉장히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지금 계속 뭔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뭐 관제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손해는 봐야 될 걸로 보여. 손해는 봐야 될 거가 무슨 관제인지는 몰라. 네. 근데 손해는 봐야 될 걸로 보여. 내가 만약에 뭐 100을 두고서 100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뭐 60, 70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긴 관제권이 있긴 있어요. 응?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아까 또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자꾸 올해 들어서부터 또 활동하는 것도 점차 조금씩 이렇게 뭔가 줄어드는 위축되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을 봤을 때 지금 아까 36이라고 했나? 네, 네, 36. 30 지금 봤을 때 31, 32수를 봤을 때 본인 집안에 분명히 상문이 들었을 거예요. 상문이라는 게 누가 집안에 어른이 됐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어떠한 기운 자체에서 내가 좋은 기운이 들어올 만하면 뭔가 자꾸 악재가 끼고 좋은 기운이 들어올 만하면 자꾸 악재가 끼고 이런 기운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본인 집안이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도 흥도 많고 또 어머니를 봤을 때는 내 새끼 본인 혼자예요? 저 위에 누나 둘 누나 있어요. 둘, 그러니까 외동 아들이 네. 하나네. 그러니까 본인을 봤을 때 부모님이 솔직히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김삿갓처럼 네. 김삿갓처럼 이렇게 내 그냥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이렇게 유랑을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다 하면 어머니는 내 새끼들, 내 자식들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거든. 그 내 가정을 이루고 내 가정을 깨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내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어 아버지랑. 어떻게 아세요, 저희 아버지?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어.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갑자기 그런 말씀하시니까. 왜냐면은 그만큼 엄마가 인내하고 네, 살아온 세월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래요. 살아온 세월을 보시면 엄마를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여자로서 네. 대단하다. 여장부이기도 하지만 호탕할 때는 굉장히 호탕하시지만 이 참는 그 인내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거거든. 내 있잖아. 이 엄마 같은 모성애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싸 안고 살아오셨고 지금도 솔직히 조론이나 마찬가지잖아. 근데 그래도 내 새끼들, 내 가정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애착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또 아버지도 그래도 그나마 요즘 들어서 최근 지금 한 6년, 7년 사이로 그래도 정신은 좀 차리셨네. 그래서 좀 가정을 조금 그나마 조금 돌보려고 하는 것도 네. 돌아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일반 아버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시지. 근데 자식들은 그걸 평생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조금 네. 뭐라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그나마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나마 그래도 나이 드시니까 조금 그래도 가정을 돌보려고 하시네.
라고 그냥 느끼는 거지 표현을 하거나 막 이런 사이는 못 돼. 네, 맞아요. 안 돼요. 식구들이. 네, 안 돼요. 누나들도 그렇고 네. 본인도 그렇고 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그런 부분이 들어서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쉽게 말해서 뭐 방랑생활 하듯이 김사과처럼 유랑을 하듯이 떠돌아 다니시고 엄마는 내 가정을 지키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 집안에 보면은 우리네 이런 신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신줄기로 인해서 둘 다, 양쪽 다, 친가 외가 다, 네. 이런 신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그 직성을 풀질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도는 거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 같은 무당사주인데 그걸 받지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몸수로 계속 쳐서 지금 아마 어머니가 많이 좀 몸이 공곤하실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뭐 현기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뭐라 해야지 어떻게 표현해야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계속 눈 감고 있었던 이유가 계속 어지럼증이라든가 기력이 빠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엄마의 기운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 기운을 조금 대놓고 얘기해야지. 본인들 같은 경우는 좀 구슬하고 살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런 신줄기가 내려오는 거를 좀 어머니나 아버지가 조금 이런 우리네 단골레를 찾아서 빌고 살았다 하면 민차 씨가 자꾸 꺾이고 이런 게 없었을 거야. 근데 나는 봤을 때 뭐 절법으로는 다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네네. 근데 막 이렇게 무당집에 들어서 막 이렇게 빌고 비손으로 해서 공을 들이고는 그런 건 없는 걸로 네, 보여.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절법도 중요하지만 본인 같은 경우는 신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풀고 사셔야 돼. 엄마도 그렇고 그래야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몸수도 많이 안정되고요. 본인도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조금씩 뜻을 펼치고 길을 열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상의를 해서 조금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단골내 무속인 만신을 찾으셔서 조금 공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적에는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친가랑 외가가 있잖아요. 다 말명줄기는 있어요. 무당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조상이 있다. 근데 친가는 달라요. 무당줄기도 아니고 불줄, 돛줄도 같이 내려온 형국이다. 아버님이 본인은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을 안 낳았으면 부모님 진작 이혼하셨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무지개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형국이에요. 정확히. 그리고 누나들이랑 본인이랑 뒤바뀌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야. 본인 성향이 완전 여자예요. 네. 여자고 끼라면은 아버지 끼지만 아니요. 본인 아버지 끼보다는 훨씬 못 따라가요. 자, 경상도 말로 대마이를 훨씬 못 따라간다. 밥그릇이 훨씬 작다고요. 아버님보다. 맞아요. 뻔찌가 없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왜 아까 요 태아 선생님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하셨냐면 네네. 본인은 좀 적응력이 부족하신 스타일이에요. 어디를 가면은 내가 해왔던, 그러니까 시키는 거는 잘해요. 시키면은 하는 건 열심히 잘해놓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걸 못해요.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리고 집안 안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상의 벌전은 외가 쪽이 더 심하게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산소도 건드린 형국이고 종교도 바꾼 형국이에요. 외줄력에서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형제간에 친하게는 안 지내시는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네. 두 분 다 직성이 워낙 강하셔서.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뭐 혼자 사신다고 하지만 아버지 본인이 20대 시절부터 혈기왕성하실 때부터 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떠나고 싶다는 마음, 나 혼자 뭐든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철학가적인 그런 마음, 허무맹랑한 소리도 많이 하신다거나, 네,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외간지 친간지 처녀짝에 약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자살을 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분 덕택에 본인이 만인들한테 꽃으로 보이고 잎으로 보여지는 게 조금 미치지 않나 싶어요. 좀 약간 화려한 거를 좋아하실 거예요. 남자치고는 좀 화려하고 이쁘고 네, 꼼꼼하고 약간 이런 영향을 조금 없지 않아 받아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본인은 저울로 따지면은 뭐 하나는 치고는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본인이 약간
문제점이 치고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밑으로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더 답답한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2, 3년 안짝에 저도 상문을 너무 많이 탄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친가 외가 다 보여요. 상문이요. 네, 그리고 또 생길 거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건강 죄송하지만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머님이 건강이 또 뭐 병이 이렇게 전이가 자꾸 되시는 병인가 봐요. 네. 맞나요? 네네. 근데 또 한 군데 좀 찬바람이 불면 전이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차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차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는 겨울에 뭔가 차 사고가 보이고 미끄러짐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진짜요? 항상 계약을 할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우리 무용을 전공하다 보니까 무용 한 우물만 파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누구 옆에 좀 그러신 분들을 많이 조언자?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조언자? 네. 음.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노래보다는 본인이 맨 처음에 카메라에 비춰지는 게 된 이유도 발레 때문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오히려 그쪽으로 하셔서 뭐 밑에 제자들을 키우신다던가 영재 스쿨 같은 거를 뭐 이렇게 설립하신다던가 그쪽으로 조금 활동을 더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정신 좀 차려요. 아, 아, 아버님이 놀라지. 아니라 민찬 씨가 본인 말고요. 오빠야 말고. 아니 뭐저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거야, 봐. 맞아요. 아니, 우리 예. 정민찬 씨 보고 한 말이에요. 네, 네. 정신 좀 차리세요. 아, 맞아요. 야,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막내티가 너무나 우리 부모가 고생을 하셨다 해서 본인이 고생한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자라게 돼 마음고생을 하고 자란 거지. 내가 형편 때문에 힘들어서 진짜 아니에요. 없어서 빌비고 네. 그렇게 자란 거 아니야. 맞아요. 본인이 뭘 한다 그러면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컸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크다 보니까 마지막에 집이 말아먹었어, 우리 아버지도. 자랄 때는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연로해지면서 다 털어먹고 우리 아버지가 다 털어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는 유복하게 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라다가 털어먹고 나니까 이제 뒤늦게 고생을 한 거야, 아버지도. 본인 아버지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아버지 보고 뭘 할 필요가 없어. 본인도 똑같아. 내 아버지가 귀하게 자라서 세상 부쩍 모르고 자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라고 내가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고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누구를 욕해? 맞아요. 그러니 뭐 계약서 털어먹어. 물론 운수가 안 좋다 보면 진짜 미친놈 만나고 진짜 뭐냐면 더러운 놈 만나가지고 계약서 잘못 쓸 수도 있죠. 그런데 매사에 꼼꼼하지를 못하고 열심히는 살아왔다고는 하나 중요한 거는 뭔가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똑똑하지를 못하고 맞아요. 정신 상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나약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멘탈이 약하다. 정신 상태가 나약하다. 아까 그 본인도 그랬잖아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되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뀌셔야 됩니다. 진짜 30대 초반까지는 거의 그냥 개념이 없고 그냥 철도 없고 아예 그냥 생각이 없이 살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급격하게 제가 좀 변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어른이 저도- 되셔야 돼요. 네, 저도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란 걸 알긴 아는데 살아온 그게 있다 보니까 핑계 대지 말고. 네. 아버지처럼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아니, 네. 바꾸려고 아버지처럼은 안 살고 싶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변화를 해야지. 그렇지. 본인이 움직여야지. 이 사람아. 바뀌면 열심히 본인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바꿔서 본인이 즐기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서 앞으로 그렇게 올라가시면 되죠. 뭐. 그렇긴 하죠. 저는 내가 보는 민찬 씨는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고민이
많아도 고민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세 분의 청산유수 같은 설명을 듣다 보니 또 어느새 끝날 시간이네요. 정말 세 분 이야기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시간 순삭입니다, 정말. 역시 다음 주도 기대됩니다. 진짜요? 진심이, 아니, 나는 진짜요라고 물어보면 들킨 기분이야. 두려운 건 아니고 정말 두려운 거지. 진심입니다. 정민찬 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